지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학교 건물이 내진 설계는커녕 40년 이상 된 재난 위험 시설이 많지만 보강을 위한 예산 지원은 더디기만 합니다. 중학교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지만 교육청과 경찰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경시가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이끌어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모노레일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이 학교 안에서 주인 있는 개한테 물렸다면 학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법정에서 책임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한낮에는 선선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비 소식이 없겠고요. 일교차 큰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지만 오늘도 쾌청한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종일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는데요. 단 아침 공기가 부쩍 쌀쌀해져서 옷차림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 13도, 안동 10도, 봉화는 6도까지 뚝 떨어진 가운데 어제보다 낮게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이 24도, 봉화는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재난당국에서는 안전한 곳에 있다면 그대로 있고 그렇지 않다면 신속히 대피소로 피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대피소는 내진 설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2년 개교한 안동의 한 중학교. 이곳은 지진 발생 시 운동장은 지진 대피소로 교실과 식당 등 학교 전체는 730명을 수용할 안동에서 가장 큰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입니다. 하지만 지진을 피해 이곳에 오더라도 안전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신축 별관 등을 제외한 교실이 있는 주건물은 내진 설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가 지정한 지진 대피소 745곳과 이재민 주거시설의 80% 정도가 학교 건물인데 경북의 초중고 내진 설계 적용 비율은 18.7%로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또 다른 지진 대피소인 예천 공설운동장. 이곳도 내진 설계가 안 됐긴 마찬가지입니다. 천장 타일은 벌어져 떨어지기 직전이고 건물 벽에는 길게 금이가 있습니다. 더 문제는 담당 공무원들조차 대피소가 어딘지 모른다는 겁니다. 따로 그게 지정돼 있질 않아요. 그렇게 정해놓은 건 없는데. 경북도 내 지자체 가운데 주민들을 위해 대피소 위치와 수용 가능 인원, 내진 여부를 홈페이지 등에 명시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못 들어봤어요. 그냥 지진 그것만 느꼈지 어디라는 거는 몰라요. 지난 12일 이후 발생한 규모 2.0에서 3.0 사이의 여진은 400회를 넘긴 가운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한 대피소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이렇게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대구의 학교도 지진 위험에 노출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진 설계는커녕 40년 이상 된 재난 위험 시설이 많지만 시설 보강을 위한 예산 지원은 더디기만 합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건물입니다. 지은 지 50년 가까이 돼 곳곳이 낡고 칠이 벗겨졌습니다. 2년 전 건물 안전진단에서 긴급한 보수와 사용 제한을 검토해야 하는 D등급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최근까지도 학생들은 이 건물에서 생활하다 이달부터 공사가 시작되자 운동장에 임시로 설치한 컨테이너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더워요. 멀리 있는데 막 쿵쿵 두드리면 여기까지 진동 울려가지고 불편감이. 대구의 다른 초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 역시 2년 전 D등급 판정을 받은 50년 된 건물에서 학생들은 지난 학기까지 생활해야 했습니다. 공사가 끝나는 내후년까지 컨테이너 생활을 해야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계속 이걸 이제 동창회라든지 하고 넣어서 요구가 떠나요. 그러면 빨리 이거 개출해야 된다. D등급 받았다. 이제 개출한다. 이제 그 통보를 받았어요. 대구에서 D등급을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초등학교는 3곳.
경북의 1개 중학교를 비롯해 전국 21개 학교가 재난위험시설인 D2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보수 예산이 없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7만여 초중학교 가운데 10분의 1가량이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고 경북이 889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교 건물의 내진 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4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의 보수 및 개축을 위해서 재해대책 특별거부금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게끔 관련법을 개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밀집하는 시설인 만큼 내진 설계가 더 절실합니다. 하지만 대구 지역 학교 가운데 내진 설계를 했거나 보강한 건물은 전체의 31.6%, 경북은 18.7%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드러난 만큼 지진에 가장 취약한 학교의 시설 보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네, 이제는 조금만 흔들려도 많이들 놀라실 텐데요. 잇따른 지진에 시달려온 경주에서는 신경안정제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지진 트라우마가 극심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비상배낭을 꾸리고 피난 동선까지 짜는 주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시민들은 반복되는 지진으로 충격과 공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혹시 그런 나쁜 기억이 생기진 않나요? 가만히 소파에만 앉아있어도 약간 바닥이 울렁울렁 되는 느낌, 식은땀이 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어린 아이들도 지진의 진동과 대피 순간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힘듭니다. 엄마 또 그때처럼 또 그래야 돼? 그런 거야? 여보는 어디 갈 거야? 애한테 못 얘기해줘요. 어디 갈 거냐는데. 수백 차례 계속된 여진에 주민들은 작은 소리에도 집 밖으로 뛰쳐나갈 정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차마 좀 큰 차 지나가도 겁난다 그니까 솔직히 윙 그니까 나는 또 여기 돌아가잖아. 그래 더 겁나지. 또 나왔다 들어갔다가 뭐 불안치 뭐 심장이 벌렁벌렁 크지 뭐. 두통과 어지럼증,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병의원과 약국에서 신경안정제 처방이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애기한테는 원래 신경 많이 처방을 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어제 전 트라우마 있으면 그다음 오늘 와서 얘기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고육책도 등장했습니다. 물과 랜턴, 담요 등이 담긴 비상 생존 배낭이 나오는가 하면 피난 동선을 짜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지진의 진앙지인 경주 시민들은 재난 영화를 직접 경험하는 듯한 극심한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경주에서 지난 12일 일어난 강진의 여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3시 36분쯤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0시 59분에도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여진이 발생하는 등 경주에서는 지난 12일 규모 5.8의 강진 이후 지금까지 모두 400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들이 경주 지진 피해 현장을 찾아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오후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정부, 원자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안 원자력 발전소 지진 안전 점검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합니다. 정의당도 오전 10시에 경주 한수원 월성 원자력 본부에서 지진에 따른 핵발전소의 안전성 점검을 위한 대표단 및 시도위원장 합동 연석 회의를 개최하고 원전 가동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가 경주 지진 피해 현장을 찾아 이번 지진의 원인을 찾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예산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이었죠. 대구의 한 중학교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학교 폭력을 당한 뒤에도 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에게 여전히 정신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과 경찰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보복 피해마저 걱정입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중학생 A군이 다른 학교 학생 20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것은 지난 9일입니다.
A군은 아파트 옥상 등 장소까지 옮겨다니며 몇 시간 동안 맞고 금품까지 빼앗겼습니다. 나흘 뒤인 지난 13일 이 소식이 외부에 알려졌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교육 당국이나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여러 학교에 20여 명이나 되지만 교육청은 2명만 위탁 교육 장소에서 일주일짜리 특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또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를 정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아직 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대대학교가 그 애가 학교를 안 나오는 거라 주동자가 보통은 이제 피해자 쪽에서 주관을 한다 그러는데 가해자 학생이 잘 안 가요. 그러면 남의 학교는 안 간다 해서 뭐 벌을 더 줄 수도 없는 거고. 그 사이 오히려 가해 학생들은 전화나 문자로 보복을 암시하며 피해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욕을 하고요. 나와 못 나간다 하니까 뭐 뒤질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자로 해가지고도 나오면 죽일 뿐다 눈에 띄지 마라 이런 등등의 뭐. 피해 부모는 경찰도 민사 합의를 종용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단 학교 폭력이 일어난 지 열흘이 지나도록 교육청이나 경찰이 제대로 된 조치를 내놓지 못하면서 피해자 가족은 2차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문경시가 관광객 1,000만 세대를 이끌어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모노레일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모노레일을 타고 정상에 올라서 문경의 비경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김건엽 기자의 보도 보시죠. 경관 좋은 청풍호 산길을 관광객들이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갑니다. 울창한 숲속을 지나 최고 45도에 이르는 급경사 길까지 그렇게 20여 분을 올라 정상에 도착합니다. 그때 경사가 좀 급해서 좀 아찔한 그게 있었습니다. 좀 이게 어르신들이 오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올해 청풍호 모노레일 탑승객은 벌써 10만 명을 돌파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읍 고요리 해발 800m가 넘는 단산에도 관광 모노레일이 건설됩니다. 총 길이 3.6km, 95억 원이 투입돼 내년 9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모노레일과 함께 둘레길도 조성되고 산 아래 마을에는 아리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아리랑 민속마을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문경 세제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을 문경 읍내로 유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노레일 그리고 영상 제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영상 테마파크를 내세워 문경시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대규모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또 가은 지역의 녹색문화 상승벨트 사업을 통해서 관광객 1,000만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생태자원에다 새로운 볼거리까지 더하며 문경이 관광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가 경주 지진 피해 복구와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상북도 김장주 행정부지사는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건물 벽체 균열이 많은 지진 피해의 경우 부분 파손으로 분류돼서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와 지붕 교체 비용의 70%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또 지진에 취약한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최고 고도 완화와 재난특별교부세와 특별재난지원금 77억 원 추가 지원 등도 건의했습니다. 또 원전의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원자력 해체기술센터 등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사업 조기 추진에 나서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학생이 학교 안에서 주인이 있는 개한테 물렸다면 학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상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돼서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상주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갓 입학한 1학년 여학생이 난데없이 달려든 개한테 물렸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친 아이는 전신 마취로 상처 봉합 수술을 한 뒤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학교 내 사택에 살고 있는 한 학부모가 기르던 개였는데 어찌 된 일인지 목줄을 풀고 아이한테 달려들었던 겁니다. 이 학부모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측에서 비어있던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했지만 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는 계약에도 불구하고 개를 키우다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수술을 포함한 입원 치료비 500여만 원은 가해 학부모가 부담했지만 아이와 부모가 겪었을 물리적, 정신적 고통, 흉터를 안고 살아야 할 아이의 상처,
향후 성형수술을 포함한 치료비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개 주인뿐 아니라 학교도 책임을 지라는 피해 학부모의 요구에 학교 측이 학교 안전사고 시 보상을 해주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문의했지만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개한테 물렸을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되지만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있고 이미 합의됐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 차례 합의 시도 끝에 교장이 사비로 1,100만 원을 입금했지만 이 역시 학부모의 거절로 결렬됐습니다. 그 1,100만 원이란 돈을 가지고 이 처리가 마무리됐다라고 단정짓다라는 그런 태도 자체가 너무 불성실하다는 거죠. 6개월에 걸친 합의 과정은 서로에 대한 불신을 넘어 양측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책임을 질 만큼 졌다고 생각하는데 담임선생님이 진짜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 약을 드시고 교장선생님도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피해 학부모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과 별도로 학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로 해 학교의 책임 범위 공방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대기업들이 지역 경제 성장과 고용 개선에 기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에 따르면 지역 대기업이 지역 전체 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4년 기준으로 96.1%인 반면 지역 대기업 신규 고용 기여율은 대구 15.6%, 경북이 9.9%로 전국 평균 17.9%를 밑돌았습니다. 대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국내 투자 축소, 국외 투자 확대에 따른 지역 생산기지 위상 약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석을 앞두고 약 한 달 동안 농식품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이력 표시 단속을 해서 104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적발 품목 가운데는 떡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5건, 쇠고기 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큰 육류의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두드러졌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혐의가 있는 업체 50여 곳을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달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시군마다 공무원과 민간단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위탁교육기관의 전문 강사가 법 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했습니다. 또 각 시군은 김영란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질의응답과 대응 매뉴얼, 사례집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8 아시아 강막 및 콘택트 렌즈 학술대회 개최지로 대구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강막 및 콘택트 렌즈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의 15개 나라에서 학계와 산업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하는 대회로 2년 주기로 홍콩과 다른 아시아 국가를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18년 대구 대회는 지역의 대표 전시회인 대구 국제 안경 전시회와 동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최근 지역의 안경 산업이 수출 유망 종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안광학 산업에서의 선도적인 입지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구의 2대 시민정신으로 꼽히고 있는 국채보상운동과 2.2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대구아기 가족 골든벨 행사가 다음 달 2일 낮 2시부터 대구 시민운동장 시민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국제보상운동 기념사업회와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대구의 역사와 문화, 인물과 관련된 문제풀이를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대상 한 팀에게는 장학금 1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청소년을 포함해서 가족 2명을 한 팀으로 구성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이달 25일까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하루 평균 250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 동안 유기된 반려동물이 45만 5천여 마리로 하루 평균 250마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지만 쾌청한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종일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는데요. 단 아침 공기가 부쩍 쌀쌀해져서 옷차림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가 13도, 안동 10도, 봉화는 6도까지 뚝 떨어진 가운데 어제보다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24도, 봉화는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낮게 출발합니다. 영천 11도, 청도 12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23도 안팎 예상됩니다. 문경의 현재 기온은 9도, 상주 11도고요. 낮 기온은 23도 안팎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도 10도 안팎을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22도, 포항 23도 예상됩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계속되겠고요. 바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